네, 목요일 해외 주식 슈퍼스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임건희 연구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코로나와 대선 또 부양책을 주시하면서 지금 혼란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포트폴리오를 더 탄탄하게 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종목 소개를 자세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를 해주셨나요? 예, 오늘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관련 산업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기에 신재생에너지 기업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네. ETF인 ICLN ETF를 소개드리고,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 기업 캐네디언 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만의 대표적인 보험사 하나인 후본 금융지주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는 신재생, 즉 클린 에너지 테마에 걸려 있는 종목들인데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ETF ICLN입니다. 어떤 ETF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소개드릴 ETF는요. 2008년에 상장된 신재생에너지 테마형 ETF인 iShares 글로벌 클린 에너지이며 티커가 ICLN.US입니다. S&P 글로벌 클린 에너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추종하고 있고요. ETF 명이 iShares라서 이미 듣자마자 유추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iShares를 운용하는 운용사는 글로벌 최대 ETF 운용사인 블랙락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운용 보수는 0.46% 수준입니다. 클린 에너지 테마를 가진 ETF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운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ETF이고요. 최근 한 달간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조 호조에 따라서 최근 주가 퍼포먼스는 약 67.2%로 글로벌 지수 대비 상당히 아웃퍼폼하고 있는 ETF입니다. 네, 일단 신재생 에너지 테마 ETF입니다. ICLN에 대한 소개 들어봤고요. 지금 이제 블랙록에서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지금 또 정책 기조 호조에 따라서 퍼포먼스 굉장히 또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유념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투자 포인트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네, 우선 투자 포인트로는 미국에 상장된 클린 에너지 테마형 ETF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운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용 자산의 총 규모는 9억 달러 규모에서 운용이 되고 있고요. 운용 규모가 큰 만큼 트레이딩에 다소 용이한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한 ICLN ETF는 하나의 에너지원에 투자하는 ETF와는 조금 다르게 신재생 에너지, 클린 에너지 테마와 관련된 총 32개의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뿐 아니라 관련 기술 그리고 장비 개발 기업에도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로, 앞서서 4차 산업 시대에 신재생 에너지, 클린 에너지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부합하는 ETF 중 하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들 또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7월쯤에 한 번씩 발표가 됐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었었죠. 뉴딜 10대 정책 안에 그린 에너지 및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라는 제목으로 총 2025년까지 31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해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인프라 확대, 그리고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선점을 위해 보급 확대 등을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 미국에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바이든의 에너지 관련 정책이 상당히 주요한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은 더욱더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바이든은 향후 10년 동안 1.7조 달러를 투자할 기존 계획을 향후 4년 동안 2조 달러를 투자를 해서 태양광 패널 5억 개를 신축을 하겠다. 그리고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라고 탄소 배출 제로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면서 태양광 산업 및 신재생 관련 산업 전반적으로 호재성 뉴스가 들리고 있고요. 만약에 바이든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를 3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규모의 운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글로벌 국가들의 정책 수혜를 받아간다는 점. 세 번째는 이제 미국 대선 바이든 후보의 강력한 테마주인 만큼 역시나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인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ETF인 만큼 또 보유 종목,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ETF를 투자를 하실 때
보유 종목을 한번 확인을 하시려면 뭐 ETF.com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뭐 상위 보유 종목 그리고 전반적인 보유 종목 전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네. ETF를 투자하기 전에 보유 종목을 꼭 한 번씩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ICRN ETF 같은 경우에는 뭐 보유 종목을 보시면 태양광 발전 기업인 퍼스트솔라가 5% 수준으로 가장 높은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이 외에 뭐 독일의 대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인 지멘스 가멘사를 4.7% 수준, 다양한 뭐 태양광 관련 기업과 대체에너지 관련 기술 장비 개발 또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퍼스트솔라 5%대 비중으로 가장 크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기업에 더해서 대체 에너지 기업 포지션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텐데요.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예, 잔존가치 모델상 ICLN ETF의 상승 여력은 예상하로 22%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3%를 적용을 했을 때 현주가 대비 약 104%의 상승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 테마를 가진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모멘텀 또한 더불어서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뭐 관련 산업에 전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운용 자산을 보유하고 네. 있는 ICLN ETF가 현 시점에서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상승 여력 104%로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투자 포인트들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요.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수혜 크게 받아갈 것이라는 기대감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가장 큰 규모의 운용 자산을 운용하는 블랙록의 ETF라는 점 유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ICLN에 대한 소개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캐네디안 솔라 또 요즘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캐네디안 솔라 같은 경우에는 2001년에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설립된 중국계 태양광 기업이고요. 네. 세계 최대 태양광 PV 모듈 생산 및 솔루션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뭐 9기가와트의 태양광 셀 캐파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설립 후에 현재까지 뭐 18년 정도 동안 150여 개국에 네. 32기가와트 이상의 프리미엄 수준의 모듈을 제공해 왔고요. 최근 신재생 에너지 업종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 산업 중에서도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캐네디언 솔라 세계 최대 태양광 모듈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이런 섹터 중에서도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국에서 또 강력한 정책들이 또 많이 나오는 만큼 중국의 이런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투자 맞습니다. 포인트 좀 어떻게 잡아갈 수 예, 있을까요? 우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기는 한데, 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이라는 틀림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뭐 캐네디안 솔라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설립된 중국 기업이고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캐나다 기업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네. 들 수도 있는데, 뭐 제 생각에는 뭐 LA에 있는 북창동 순두부가 과연 미국 기업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캐네디안 솔라는 중국계 기업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재 뭐 중국 내뿐 아니고 전 세계에서 비교해봐도 최대 규모로 태양광 모듈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대로 현재 친환경 산업에 있어서 뭐 글로벌 정책 기조가 상당히 우호적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중국 또한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7대 뭐 신성장 산업 투자 계획안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친환경차에 대한 뭐 구매 보조금 및 구매세 면제 정책을 2년 더 연장하겠다라고도 밝히면서 이 외에도 뭐 태양광 및 풍력 등 친환경 산업에 전반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상당히 네네. 고무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작년에 중국의 경우는 뭐 30억 위안의 대규모 태양광 산업 보조금을 지급한 데 이어서 올해 또한 태양광 산업을 지원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시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외에 미국에서는 현재 바이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주가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캐네디안 솔라 같은 경우에도 뭐 지속적인 내부 능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캐네디아 솔라의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은 한 13기가와트 수준이었는데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그리고 미국 등에서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소와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올해도 16기가와트까지 모듈 산비 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모듈 및 시스템 솔루션 사업부의 경우는 현재 중국 시장에서도 상장 계획이 있다. 그리고 상장이 된다면 신규 자금 조달 능력까지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캐네디안 솔라에게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투자 포인트들 크게 짚어주셨습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바이든 관련 수혜주로도 묶인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여기에 이제 태양광 발전소와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생산 능력까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듈이라든지 시스템 솔루션 부문이 이제 중국 시장에도 상장을 예정한 만큼 계속해서 주목을 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세부적인 상황 또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비중이라든지 실적 전망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캐네디안 솔라의 매출 비중을 한번 보시면 태양광 관련 사업부가 100%의 단독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캐네디안 솔라의 연간 실적 전망 또한 작년 대비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음 주에 이뤄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많이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 기조가 너무나도 좋은 점 그리고 하방 위험 자체가 많이 있지는 않은 점 하나 있다라고 방금 생각이 들었는데 네.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갈등에 있어서 현재 미국에 상장된 캐네디안 솔라 같은 경우에 중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내년에도 캐네디안 솔라가 지속적인 실적 성장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전망되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간 실적 전망 작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내년 실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유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현재 상승 여력 얼마나 남았는지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잔존가치 모델상 캐네디안 솔라의 상승 여력은 예상하로의 15.8%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7%를 적용을 했을 때 현주가 대비 약 178.9%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현재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중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셀 모듈 생산 기업인 캐네디안 솔라의 경우는 향후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에너지 발전에 대해 기대를 하신다면 꼭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률은 178%로 가장 크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중국 관련 기업들도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좀 네. 분위기를 깨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이게 두 기업 다 이제 두 ETF 모두 다 지금 이제 친환경 관련된 또 네. 바이든 정책의 수혜를 받아가는 종목 또 그리고 기업입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아직 대선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네, 뚜껑을 열어봐야 그렇죠. 알겠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아니면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 현재로서 정말 전망이 어렵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네. 향단에는 동전 뒤집기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이만큼 결과 예측이 현재 폴 상황은 바이든이 한 10% 포인트 정도 네네. 앞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법인세를 현 수준으로 지속해서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라면 기업들이 내는 세금을 올리겠죠. 법인세가 네네. 28% 수준까지 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그리고 법인세가 현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대형 성장주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위험은 없는 건가요?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책 기조 자체가 환경을 크게 신경 쓰지 않다가 최근에 대선 전에 조금 전에 이제 조금 환경을 그런 기미들이 보이죠. 환경을 쓰는 기미들이 보이는데 만약에 당선이 되고 나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분위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이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보다는 조금 좋아지겠지만 그래도
불안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차 10%대로 벌리고 있는 만큼 당선이 좀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바이든의 강력한 수혜 테마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라는 점 유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종목도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기업은 이때까지 대만 기업들 한 ETF를 포함해서 10개 이상의 기업들을 소개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대만 기업 하나 더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기업은 후본이라고 불리는 대만의 종합금융지주사이고요. 후본은 2001년에 대만에서 설립이 되는 대만의 대표적인 종합금융지주사입니다.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캐세이 금융지주에 이어서 네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두 번째 큰 규모의 금융사이고요. 대만의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보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 기업들을 너무 많이 소개드려서 조금 지겨우실 부분도 있는데 네. 후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글로벌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주가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까지 회복하지 못한 금융사 중 하나이고요. 현재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만의 종합금융지주사 또 후본 가져와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들 좀 간략하게 짚어보자면 대만의 생명보험사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아직 주가 상황도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는 평가 일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 시점에서 매수해볼 만한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후본의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업이 전체 매출 비중 중에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보험업 중심의 종합금융사이고요. 이에 은행 및 증권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반기 실적이 조금 양호하게 발표가 된 점 또한 한번 네.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 부분의 중개사업 부분이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50% 이상 성장했고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이후에 실제로 글로벌 주식 시장의 거래대금 자체가 늘어난 이유이기도 한데 대만의 경우는 거래대금이 평균 47%의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대만 평균하고 비교해봐도 후본 같은 경우에는 약 3%포인트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올해 2분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2분기 실적, 금융주 실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대송 충당금이 현재 상당히 주요하게 지켜봐야 할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면 매출 채권, 대여금에 준하는 회계 계정으로 나중에 못 받을 돈을 미리미리 이렇게 빼내는 돈이고 회계연도 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말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후본 같은 경우도 올 2분기 대손 충당금을 저희 원화로 약 500억 원 규모의 충당금을 잡으면서 네. 작년 2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충당금을 증가시킨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잡은 모습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올 연말에 회계 처리를 할 때 실제로 대손 충당금이 얼마로 잡힐지 한번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실적을 좀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손 충당금 관련해서는 이제 올해 또 발표가 될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대만의 금융기업들 소개를 해주실 때 이제 대만이 보험료 지출 1위 국가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지금 후본에도 또 영향이 적용이 될까요? 네, 당연히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만큼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만의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GDP 대비 보험료 지출이 19.97%로 전 세계 1위를 차지를 한 국가이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보험료 지출이 11% 수준, 세계 평균적으로 보면 약 6에서 7% 수준이기도 합니다. 전체 GDP 중에 20%가량을 보험료로 지불한다라는 뜻으로 봐도 되는데 이는 현재 대만의 경제력보다 보험료로 지불되는 금액이 상당히 과하게 지불되고 있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대만 같은 경우에도 고령화 사회가 계속되면서 고령층을 기반한 보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사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받았던 상당히 큰 규모의 보험료를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후본도 저번에 캐세이 홀딩스를 소개드렸을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운용을 잘하는 보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험 부분의 운용부서 수익률이 해지 비용을 포함해서 3.83% 수준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좋은 운용 능력을 가진 회사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재작년에는 3.62%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는
작년에는 뭐 0.2%포인트 가량 높게 나왔고요. 이는 뭐 대만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최근 해외 투자 한도 확대 정책이 발표가 됐다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투자 한도를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작년 대만 보험사들의 해외 투자 비중이 전체 자산의 70% 수준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사의 경우는 현재 뭐 해외 투자 비중이 평균 약 15% 수준밖에 안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30%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KSA 홀딩스의 뒤를 잇는 후보는 또한 현 시점에서 상당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기대와 보험 수요 증가, 또 이제 해외 투자 비중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관심 가져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전망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올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에 대손 충당금이 많이 잡히면서 올해와 내년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인력 감축 등을 포함한 내부 비용 관리를 통해서 오히려 영업이익률은 올려가는 올해는 약 15% 수준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부분으로 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영업이익률을 15% 이상 끌어올려줄 수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상승 여력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후본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은 예상하루의 10.6%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8%를 적용을 했을 때 현주가 대비 약 100% 이상의 상승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대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고 대만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네. 강조를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후본 금융 지주에 대해서도 한번 현 시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후본 금융지주 상승 여력 122%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승 여력 100% 이상 기업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ETF ICLN, 캐네디언 솔라, 후본까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주식 슈퍼스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